세상의 모든 여행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 여행중개소입니다. 자, 2019년 새해가 시작이 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띠로르는 황금돼지띠라고 합니다. 부자들 열심히 일하셔서 부자들 많이 되시고 글쎄 뭐 여행중개소에서도 좀 더 좋고 재미있는 여행 컨텐츠 정보 계속 준비하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황금돼지띠라고 하니까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라는 말들이 이제 많이 도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열심히 일하신 만큼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하셨는데 그거에 뭐 못지않은 성과가 나오면 조금 힘이 떨어지잖아요. 열심히 일한 만큼의 성과, 부자도 부자지만 그 이상의 성과, 또 그에 준하는 성과를 꼭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여행중개소는 조금 뭐 큰 변화는 없고요. 뭐 정보 이렇게 여행지 정보, 그다음에 뭐 관련한 여러 여행 팁 같은 거 그거는 그대로 가고, 가끔 가다가 또 이렇게 뭐 외부 인사, 외부 뭐 초대 손님 모셔서 뭐 같이 뭐 인터뷰 비슷하게 진행해보는 그런 컨셉도 한번 중간에 좀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팟캐스트 팟빵이랑 유튜브, 그 다음에 카카오 TV에 저희 올라가고 있는데, 팟캐스트 팟빵에서 보면은 그 이제 음악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작사 작곡, 그러니까 만든 음악에 대해서 무료로 배포해 주시는 아주 고마운 일들을 하고 계셔서, 저희도 좋은 음악들 좀 골라서 좀 중간중간에 홍보도 될 겸 좀 넣어드리고 해서 다양하게 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작권 문제가 없으니까 그분들 덕분에 저희들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중간에 한 번 정도 한번 음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여행중개소 새해 시작을 하면서 먼저 오늘은 어떤 분의 음악을 좀 한번 들으면서 가볼까요? 여러 가지 음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있어서 다운받아 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눈에 띄는 게 좀 있어요. 되게 신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은 뭐 여러 개의 그룹들이 있는데, 저희 그 자막이 된다. 바탕에 깔리는 음악은 이제 인생여행이라는 그런 곡이고요. 뭐 굉장히 재밌어요. 뭐 재밌는 신나는 음악도 많고, 뭐 우리 깔리는 게 인생여행이 아니라 저거구나. 램지라는 그룹의 강아지 해피라는 그런 곡이고요. 오늘 첫 음악은 한번 만주 한봉지라는 그 음악 하시는 분의 음악이 있는데, 마담 뚜알렛. 요게 샹숑 분위기가 좀 나더라고요. 통통통 튀는 그런 샹숑 분위기. 마담 뚜알렛. 올해 첫 방송인데 둘째 방송인데 편집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마담 뚜알렛 음악 들으시고 오늘 본격적으로 여행중개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J'ai des idées dans la tête, des illusions plein des yeux. Je ne veux pas travailler, je veux seulement aller. Je suis déjà en France, j'entend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 Les Européens, les Américains, tout le monde parle. Pourquoi pas moi cette fois, ce sera mon tour. C'est la vie où je veux voler jusqu'en cet avion. J'entends toujours madame, madame, mais mon cœur toujours padam, p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ur la tour Eiffel. 난 하루 종일 공부해요. 머릿속 상상이 안 떠나요. 일은 안 잡히고 쉬는 시간이고 싶어요. 떠나고 싶어요. 하늘하늘한 원피스 입고 반짝이는 선글라스 끼고, 그대와 함께면 여행과 같아요. 파리로 떠나봐요. 옆집에 여자, 옆에
그래서 오늘 만주 한봉지라는 그 분의 마담 뚜알렛이라는 음악을 듣고 오셨고, 오늘 첫 소식 먼저 새해가 됐기 때문에 바뀌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여행하는데 바뀌는 게 뭐 많지는 않고 몇 개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요걸로 오늘 새해 첫 소식은 이게 좀 녹화해 놓은 게 밀려서 어느 게 첫 소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오늘 어떻게 한번 가볼까요? 자, 먼저 국내선 많이 타시죠? 국내선도 많이 타세요. 특히 제주도 노선. 김포 제주 노선이 전 세계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이 돌아다니는 1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무튼 그래서 얼마 전인가부터 올해 2018년부터였나 2017년부터였나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내선 타실 때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했잖아요. 신분증.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신분증 보자고 했는데 매번 안 받는데 왜 이걸 보냐 해서 그런 구설수도 올랐는데, 그 국내선 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2018년 12월 28일부터죠. 예, 요게 이제 그 국내 공항에서 항공편 탑승할 때 신분증 제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게 왜 없어졌냐? 자,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관을 하는데, 그 김포 제주 노선에서 이제 운영 중이던 그 생체 정보 인증 신분 확인 서비스를 그 전국의 14개 전국 공항 국내선으로 확대를 이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선 타실 때 탑승 시 신분 확인을 위해 그동안은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지문, 그다음에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로 대신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또 대상이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속해요. 자, 서비스 이용 대상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 되고요. 14세 이하는 안 됩니다. 예. 그 공항에 설치된 그 등록대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그 다음에 신분증 확인, 휴대전화 확인을 거쳐 손바닥 정맥과 지문을 등록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등록을 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자, 그래서 이제 1월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김포 제주 노선에서 지난 2018년에 그 시작됐던 김포 제주 노선 그 생체 정보를 등록한 국민은 한 16만 3천 명 정도 됐대요. 연인원 88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요 이제 처음에 등록하시고 하시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처음에 등록도 안 하고 뭐 신분증도 안 가져가면 안 됩니다. 되겠지 하고 안 되고, 처음에 이용하실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셔서 요 방금 말씀드린 그 개인정보 활용 동의, 신분증 확인하고 휴대전화 확인하고 손바닥 정맥과 지문 등록을 한 후에는 이제 요렇게 그 신분증 그 제시 안 하고도 탈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잊지 마실 게, 처음에는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 뭐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모 국회의원이 뭐 그런 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이제 없겠죠. 그런 거 보면 참 그 거시기에요. 제 생각엔 국회의원 그분이 좀 사과했지만 좀 조금 오버하신 것 같아요. 오버하셨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또 그런 일을 하셔갖고. 아무튼 비행기 탈 때는 보안,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예, 필요 없고, 참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항공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또 이제 돈을 얼만큼 지불하냐에 따라서 이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이렇게 갈리잖아요. 그런 것도 겪고 또 이런 것도 겪고, 이렇게 보면 어떤 그 비행기 여행이 어떤 인생의 축소판이 아닌가? 뭐 그런 단면을 좀 보는 것도 가끔 제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장은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이렇게 전해드렸고, 요걸 또 소개 안 해드렸네. 자, 저희 여행중개소는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보고 들으실 수 있고, 구독자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뭐 사실 저희가 작년 한 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때 구독자가 사실 뭐 몇 명이었지 그때? 20-3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18년 한 해 보내면서 110명 돌파를 했고, 그래서 올해 더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많이 좀 눌러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취소는 조금 플리즈 취소는 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식. 자, 여러분 미국 여행 가실 때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언제 없어졌지? 미국 비자가 없어졌잖아요. 여행 비자가 없어지고 이제 몇 해 전부터 이제 그 이스타라고 그 미국 전자 여행 허가 ESTA 미국 여행 가보시거나 준비하시는 분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나다는 또 요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일단 오늘 미국 얘기니까 ESTA 이스타라고 간략하게 부를게요. 미국 전자여행 허가. 요게 이제 비자 없어지는 대신 미국 여행을 가려면 사전에 인터넷에서 요 사이트 들어가서 몇 달러 지불하고 요거 등록을 해서 그 허가를 받아야 돼요. 뭐 형식적인 절차였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 미국 여행을 간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아니면 공항 가서 아니면 공항 가는 도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18년 12월 18일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특히 미국 여행 가실 분들 반드시 비행기 출발하기 72시간이면은 며칠입니까? 3일 전 72시간 전까지는 요 전자여행 허가서 이스타 요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72시간 전입니다. 비행기 출발 미국행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 3일 전 무조건. 그러니까 미국 여행 가실 거다 하면 최소 나흘 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전, 늦어도 나흘 전에는 이거 신청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돼요. 인터넷에서. 아니면 최소 뭐 미국 여행 가시는 분들 갑작스럽게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좀 이렇게 미리 계획을 잡으셨다면 뭐 일주일 전에 다 이걸 받으세요. 이거 72시간 전에까지 못 받으면 미국 여행 못 갑니다. 그걸 항상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미국 여행을 가게 된 일이 생겨서 정말 뭐 어떤 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분이나 아니면 자주 다니시는 분들 다른 절차가 있어요. 따로 받는 이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그거를 아예 등록을 좀 하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출장이나 뭐 이런 거 많이 가시는 분들. 자, 우리나라는 미국 입국 시 온라인을 통해서 요 전자여행 허가서를 받도록 했죠. 요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여행 전문 기자들은 좀 아는데 미국 비자가 없어지고 미국 여행이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가 미국 여행 이거 제대로 좀 잘 한번 체계화시키자 해서 그때 브랜드 USA라는 그런 네이밍으로 미국 관광청 역할을 그러니까 미국 관광청이라는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출범을 시켜서 이제 그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뭐 예를 들어서 관광청이면 브랜드 USA 요 운영하는 거는 이제 요런 게 우리가 이제 이스타나 요런 비자 일종의 비자 비용이라고 보면 되지. 비자 심사는 없어졌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그런 조직 브랜드 USA라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예산으로 활용합니다. 머리 잘 썼죠. 따로 예산 해도 뭐 미국이란 나라가 원체 뭐 그거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요렇게 함으로써 제도를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벌어들이는 돈으로 요렇게 또 쓰는 요런 게 아주 난 참 미국이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미국 관광청이 있잖아요. 이제 한국 지사라고 보는데 한국 사무소인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이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한 어떤 미국의 여행지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정보 제공 뭐 이런 게 다 되잖아. 편의를 돕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미국의 시스템, 특히 버락 오바마가 이런 참 잘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이거 진짜 꿀팁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반드시 여행 중에서 들으셨다면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안 그러면 미국 여행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본인 비행기가 출발하기 늦어도 72시간 전까지. 무조건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 전에 뭐 일주일 전에 반드시 이스타 요거 ESTA 미국 전자 여행 허가서 반드시 인터넷 들어가서 받으십시오. 그래야 뭐 아무 그게 없습니다. 자, 꿀팁이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일본 출국세 1월 달부터 일본에서 여행하고 나올 때 출국세 1,000엔, 그러니까 한국 돈 한 10,000원 정도 이거 부과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혹시 잊으실까봐 미국 많이 가시니까 이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항을 가시면 여러분들 셀프 체크인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셀프 체크 키오스크 기계 딱 있잖아. 거기서 여권 넣고 뭐 이렇게 띠띠띠 개인 정보 눌러갖고 표 받잖아요. 그다음에 붙일 짐 있으면 다시 저기 카운터에 가서 짐을 붙이잖아요. 이게 이제 어르신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항공사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었었나 봐요. 저는 대한항공을 잘 안 타서 잘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 셀프 체크인 대상을 대폭적으로 다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또는 이제 비자가 필요한 국가를 가시는 분들한테도 편리함을 돕기 위해서 이 셀프 체크인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비자를 요구하는 국가로서 국가로의 여행을 할때 그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항공사 직원에게 직접 체크인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번에 대한항공이 이걸 하면서 조금 그거를 저기 간편하게 했다는 얘기인데, 자 이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전자여행 허가서 이스타 받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B나 F 등 종이 비자는 물론 영주권을 소지한 경우에도 셀프인이 이제는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붙이는 위탁 수화물이 없다면 공항에서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출국장으로 이동할 수 있겠죠? 표만 받으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용의 편리성이 어떤 것까지 늘어나냐면 이게 시행은 본격적으로 제2터미널입니다. 인천 대한항공은 1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5일부터 UR을 동반한 경우에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UR 같은 경우는 배정 좌석이 따로 없었잖아요. 왜냐면 그 뭐 성인 한 명분의 그 표를 값을 내면 한 좌석이 나왔지만 아닌 경우에는 유아비는 거의 성인 요금의 80%가 쌌기 때문에 따로 자리가 안 나왔었잖아요. 자, 유아의 경우 배정 좌석이 없기 때문에 비상시 사용하는 산소호흡기 등 일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있어 직원이 직접 확인하고 좌석을 배송해야 했지만 이번 시스템을 개선해서 유아도 셀프 체크인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다만 요람 있죠? 깐난 애들 그 요람 그 저기 맨 앞자리 요람에 걸어놓은 우리 저기 첫째도 저기 거의 어렸을 때 돌도 한 달 되자마자 막 외국 갈 때 있어갖고 요람이 있거든요. 요람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카운터에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 알아두시고. 또한 대한항공은 공항 셀프 체크인 장비인 키오스크를 더 많이 놓겠답니다. 확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싱가포르, 그 다음에 오클랜드, 그 다음에 캐나다 토론토 같은 공항에서도 여러 한국인들이 아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확대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대한항공은 욕도 많이 먹지만 뭐니 해도 우리나라 대표되는 항공사니까. 자, 대한항공 셀프 체크인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모바일과 웹 체크인 서비스는 국내선 같은 경우에는 출발 48시간부터 출발 40분 전까지, 그리고 국제선은 출발 48시간에서 출발 1시간 전까지입니다. 참고로 미주, 캐나다, 영국 출도착 및 파리 출발은 항공편 출발 예정 24시간에서 1시간 전부터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거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가셔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키오스크 서비스, 방금 말씀드린 요 체크인 할 때, 셀프 체크인 할 때 말씀드린 요 키오스크 있죠, 박스. 요 서비스는 국내선 같은 경우는 출발 20분 전까지, 국제선은 출발 1시간 전까지 키오스크를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1시간이 임박해서 출발 50분, 30분 전에 긴박하게 공항에 가서 국제선에 대한항공 키오스크 안 돼. 빨리 사람이 카운터로 가서 하라는 얘기예요. 국제선은 출발 1시간 전까지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행 중개소 알찬 팁 3개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 국내선 공항 생체이식 서비스. 그래서 신분증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처음 하실 때는 등록을 하셔야 되니까 공항 가셨을 땐 처음에는 이제 신분증을 갖고 가시고. 두 번째, 미국 여행 가실 때 전자여행 허가서 ESTA, 이스타, 요거는 기존에는 당일날도 됐고 출발 몇 시간도 됐는데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항공편 출발 72시간 전까지는 마무리하고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대한항공이 이제 2019년 1월부터 그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기기를 더 확대해서 편의를 돕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2019년 여행중개소 더 힘차고 알차고 재미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가 중요하겠죠. 제가 좀 더 활기있게 목소리도 도레미파 솔톤으로 유지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중개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